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구 앞 가운데중 물결랑 국회의원 서영교 대정부 질문에 인사드립니다.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국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대뽀일 수일까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이제 2년 반 지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지나 민주화 이후 최저의 지지율입니다. 24%. 그런데 왜 이 대통령은 걱정을 하지 않는지. 부정은 지지율의 3배가 넘는 67%입니다. 이 정도이면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국민의 뜻 헤아릴만 한데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마음속에 대통령을 이미 지워버렸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요?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수평가는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해 세수평가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56조 정도. 56조 세수평가가 났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경제가 어렵죠? 경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회복되고. 작년엔 세수평가 56조, 올해는 세수평가가 얼마라고 예측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내일 경제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한 30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난해엔 56조, 올해는 30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대통령이 경제 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경제 잘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민생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위기를 지난 2년 동안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앞으로의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국무총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건 올바른 국무총리 이거 방향으로 가고 보세요.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다 망가뜨렸어요. 작년에 56조 세수펑크가 나고 다 망가뜨리고 나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올해도 30조 세수펑크예요. 그런데 나아졌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경제를 못 챙기면 총리라도 경제를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국민 앞에 잘못됐다고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2%로 인플레가 내려가고 올해 2.5% 성장을 하고 770억 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그리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 특히 25세부터 29세까지 72.3%의 고용률을 보이고 정신을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차리고 있군요. 아닙니다. 민생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고통스럽다는 걸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어려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죠? 내가 기재위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런 동안 매번 하는 이야기가 기재부 장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의원님 좀 나아집니다. 나아지기는 뭐가 나아졌다는 겁니까?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화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대통령이 경제도 못 살리고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어요. 김건희 여사 발언 한번 들어봐 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야. 우리 남편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한번 보세요. 저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의원님, 저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의원님. 저 말이 시중에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의원님,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자, 보세요. 도대체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민생은 형님,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경제를 그러면 평가할 때 더 잘하겠습니다. 성장이 잘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고 그리고 고용이 되면 그것이 그래도 그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거지. 그게 못하는 겁니까?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해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총리.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을 엉터리라고 합니까? 총리,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 지수는 2.6까지라고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몇 가지 찍었습니까? 올해는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아니, 몇 가지 찍었어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러다가 지금 떨어지고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올해 2.5%죠? 내년에 2.2%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 되고 얼마 지났어요? 자, 잠깐만 중단하시죠. 잠깐만 중단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나오셔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대정부 질의하고 답변자인 국무위원은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얘기 들으세요. 이렇게 되면 서로 질문도 격해지고 답변도 격해져서 답변하는 분이 오히려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대정부 질의가 안 됩니다. 질문자가 질의를 하면 그것을 잘 듣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하세요. 총리가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민심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국민이 의료대란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총리가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까? 총리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날만큼은 총리가 듣고 그 민심을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죠. 근데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총리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진리를 들어가세요.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되고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국무총리 합니까? 대책 세우고 방안을 세워야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야죠. 박성재 장관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재 장관께 묻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어요. 주가 조작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주가 조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주가 조작한 근거를 한 번 더 댈게요. 이거는 법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엄마가 주식을 약 2억 원어치를 팔아요. 매도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딱 32초 만에 최은순, 김건희 엄마가 팔은 주가를 김건희 여사가 32초 만에 사요. 여러분, 엄마가 팔고 그리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세요. 이거 다 이야기해도 국민의힘은 못 알아듣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생생한 녹취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엄마의 둘의 통정매매 과정에서 나온 녹취예요. 최은순 씨가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여러분, 이거 주가 조작이죠? 이거 주가 조작이죠?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종합의견서에 최은순, 김건희 두 모녀는 23억을 벌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통정매매하고 내 거 다 팔아, 싹 다 팔아, 지금 팔아. 그리고 돈을 왕창 얻었어요. 9억인가 벌었어요. 엄마는 9억 벌고 딸은 23억 벌었어요. 이거 주가 조작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주가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에 있으므로 그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하기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 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디올백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를 못해요. 쳐다도 못 봐요. 그러다가 불렀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도 반납하고 나를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 검사 오래 하셨을 텐데 그런 수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호가 문제되는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호와 보안, 비공개라는 점이 문제가 됐을 때에 그 수사 방법과 절차는 그 수사 준칙과 형사 공보에 관한 규정 등을 따라서 원칙대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 그 그러긴 해도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가서 조사했다. 자존심 상하죠? 검사가 가서 조사하고 수사하러 가면서 핸드폰을 내놓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 핸드폰은 원격 장치로 폭발할 수가 있어서 그래라고 하는 그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 자존심 상했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 부분이 경호 문제라면 제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께서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검사를 불러다가 핸드폰을 반납하라 그러고 조사를 받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셔야 법무부 장관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경호 문제라면 그 경호와 관련돼서 하는 일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 개인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검사들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조사했다는 그 치욕스러운 아마 역사에 남는 날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검사들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는 법무부 장관은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예요.
주가 조작, 디올백, 전당대회 개입, 그리고 이번엔 총선 개입까지. 총선에 개입하면서 김영선 의원에게 다른 곳으로 출마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수사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저희들이 굳이 나서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나온 사안인데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요. 탄핵검사 김영철과 장시호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과 장시호가 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봐 주세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장시호라고 하는 피의자하고 통화합니다.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그랬더니 김영철이 오케이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 검사하고 피의자가 장시호하고 김영철이 저런 사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또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오빠 통화 부탁해. 그랬더니 미안, 통화 가능? 저러고 둘이 또 공유 숙박시설에 갔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검사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듣고 우리 법무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사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속에 오빠라는 호칭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내지는 감찰에 착수할 만한 비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시호만 오빠 했어요? 김영철은 오케이 안 했어요? 상대가 보낸 문자에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뭐 사적인 관계가 어떻다 뭐 어쩌다 하는 표현을 인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길 보세요. 예, 들어가세요. 부인은 주가 조작, 그리고 디올백 수수, 전당대회 개입, 대통령은 무능하고, 이런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2년 반이 너무 짧습니다. 저희가 그 2년 반을 확 앞당겨서